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079화 심층 분석입니다. 이번 원피스 1079화에서는 드디어 샹크스의 전투씬이 공개됐습니다. 샹크스는 단 1격에 키드의 적단을 전멸시키는 위험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의 적단의 로드 포네그리프까지 빼앗아 데비보 원피스 쟁탈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에 많은 독자들은 샹크스의 강함에 놀라움과 동시에 와노쿠니에서 신세대를 지키려 했던 것과 다른 키드 적단을 괴멸시킨 것에 당황했는데요. 이처럼 샹크스는 마치 무자비해 보였지만 다른 장면에서는 샹크스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샹크스는 약하기로 유명한 사나의 적단을 지키기 위해 빨간머리의 적단에 깃발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키드의 적단과 싸우기 전 와노쿠니에서의 부상을 걱정했고, 키드의 적단을 무자비하게 전멸시킨 것 또한 이에 키드의 적단이 자신의 사나의 적단과 엘바프의 해안 마을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샹크스는 자신의 친구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신세대의 적 키드의 적단을 괴멸시킨 것이죠. 또한 샹크스는 레벨리 에피소드에서 성지 마리조와 권력의 방에서 모습을 보였고, 오르성의 자네이기에 시간을 만들었다는 대사와 와노쿠니에서 슬슬 이제 빼앗으러 갈까 하나로 있는 데비보 라고 말해 샹크스 흑막설이 돌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번 화에서 샹크스가 키드의 적단을 상대할 때 로저의 기술 카무사리를 사용하면서 흑막설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카무사리라는 기술의 이름 때문으로, 카무사리라는 단어는 일본의 고어로 신의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현재 원피스 세계관에서 세계정부 철룡이는 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존재기에 카무사리는 원피스 세계관의 신 철룡인을 죽이는 기술로 해석되어 로저와 샹크스의 칼끝은 세계정부로 향해 샹크스의 흑막설 또한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로저와 샹크스의 카무사리라는 기술은 앞으로 루피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복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카무사리가 참격이 아닌 충격파이기 때문입니다. 카무사리라는 기술을 사용할 땐 마치 참격처럼 보이지만 카무사리는 폐왕색 패기를 검에 휘둘러 날리는 충격파로 단지 폐왕색 패기를 휘두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기술로 보이죠. 그리고 이는 아직 몸의 폐왕색 패기를 휘두르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루피도 후에 익숙해지면 폐왕색 패기를 주먹에 두른 후 충격파를 날리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만화 원피스는 드래곤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장풍 에네르기파를 사용했듯이 제천대성 손오공의 모티브 하누만의 영향을 받은 루피 또한 폐왕색 패기를 휘둘러 충격파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 장면은 키드의 적단의 괴멸로 키드는 샹크스의 단 1격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키드의 적단은 원피스 쟁탈전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코즈키 오뎅이 말하길 카이도를 쓰러뜨릴 수 있는 놈들이 대를 가를 정도의 큰 전쟁의 주역이랄게 와노쿠니 대전투에서 활약한 키드의 적단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죠. 또한 키드는 루피의 가장 큰 라이벌로, 오다도 그걸 의미하듯이 와노쿠니 죄인 채굴장에서 키드와 루피의 라이벌 케미도 연출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키드는 루피처럼 폐왕색 보유자인데, 오다가 이번 화에서 샹크스의 단 1격에 키드를 쓰러뜨린 건 와노쿠니에서 루피가 카이도에게 단 한 방에 쓰러진 것과 비슷한 연출이며, 다시 일어난 루피가 한층 더 성장해 강해진 것처럼 키드 또한 이번 전투를 통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키드는 폐왕색 패기를 휘둘러 날리는 충격파 카무살이라는 기술에 당해서 쓰러졌기에 이번 전투 이후 키드는 극소수만 할 수 있다고 알려진 폐왕색 패기를 휘두르는 기술을 습득하여 대를 가르는 거대한 전쟁에서 활약하는 루피의 진정한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음 주 장면은 에그헤드 섬에 검은 수염의 적단의 배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검은 수염의 적단이 에그헤드 섬에 온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데비보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이며, 오다가 이번 화에서 원피스를 가지러 가겠다는 샹크스가 키드의 적단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빼앗은 것과 함께 검은 수염 적단의 등장까지 연출한 이유입니다. 사실 최종장이 시작되고 검은 수염 적단의 행보는 개안만 한다면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가 있는 푸딩을 납치하고 트라팔갈 로우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노렸기에 이번엔 루피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노릴 것으로 보이며, 푸딩은 아직 제3의 눈을 개안하지 못해 아직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없으므로 현재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로빈과 사라진 역사 공백의 100년을 연구해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베가펑크를 노릴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배신자 요크는 자신을 제외한 베가펑크는 필요 없지만 베가펑크 본체 스텔라만을 제거하지 말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서 인질로 사용하기 위해서로도 생각되지만, 현재 검은 수염의 적단이 에그헤드 섬에 오고 있기에 어떻게 연락한지는 몰라도 만약에 요크가 검은 수염의 적단에게 연락한 것이라면 세계 정부가 배신한 것을 알고 실행한 요크의 계획은 검은 수염의 적단과의 거래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검은 수염의 적단의 해적선이 한 척인 이유로 에그헤드 섬에 등장하는 검은 수염의 적단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검은 수염의 적단 시류, 라피트, 아발로 피사로, 산후한 울프만으로 생각되지만, 사왕 검은 수염의 적단은 정보력으로 엄청난 숫자 해군이 에그헤드 섬에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그럼에도 에그헤드 섬에 왔다는 건 전쟁을 무릅쓰고서라도 얻어야 하는 게 있다는 것으로 검은 수염의 적단 전원이 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원피스에서 에그헤드 사건은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고 세계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주게 된다고 했으며, 현재 에그헤드 섬엔 해군 대장은 키자루밖에 없기에 검은 수염의 작단이 전부 등장해 해군을 전멸시키는 사건이 에그헤드 사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 이러한 전개로 흐른다면 해군 대장 키자루와 전 해군 대장 아오키지의 전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음 주 장면은 검은 수염 티치를 쫓고 있는 샹크스입니다. 샹크스는 티치가 와노쿠니에 올 줄 알고 와노쿠니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는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와 빅맘을 쓰러뜨려 지친 루피뿐만 아니라 신세대를 지키기 위해서인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데뷔보 원피스를 찾아 나선 검은 수염 티치를 견제하기 위해서로 보이죠. 현재 빨간머리 적단 또한 키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등 사왕의 적단답게 정보력이 상당한 걸로 보이는데, 검은 수염의 적단이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다면 이 정보 또한 샹크스의 귀에 들어갈 것으로, 빨간머리 적단이 티치를 막으러 와노쿠니에 간 것처럼 에그헤드 섬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번 에그헤드 사건은 개인적으로 샹크스와 티치의 충돌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빨간머리 샹크스는 해군을 절멸시키고 밀짚모자 적단까지 노리는 검수염 티치의 폭주를 막고 베가펑크 또는 로빈의 납치라는 목적을 달성한 티치는 샹크스의 등장에 다음을 기약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